과거 한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할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진국으로 불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에 당하면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 왜 아프냐며 또 왜 사고를 당했냐며 원망하는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오라고 하면 한국으로 교수직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한국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제 인생이 한 줄로 요약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테네시주 출신으로 평생 테네시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회 참석이나 학부 시절 다른 곳에서 공부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란 자고로 고향이 편하고 타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심리적 안정감은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테네시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더 경쟁력 있는 미국 동부의 수많은 대학들에게서도 강의를 해줄 것들을 제안받았지만 저는 테네시주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주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보다 평온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테네시주에는 아시아계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운명적이게도 한국 출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살의 젊은 강사였던 저는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한국인 여성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경험해보고 지적 호기심을 분출하기 위해 늦은 나이 미국으로 유학 왔던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들과 다르게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했으며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저와도 너무나 잘 맞았죠. 저희는 시간이 지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그녀는 미국으로 완벽하게 이주하며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2명을 낳았으며 평범한 미국의 가장들처럼 가족을 우선시하며 직장과 가족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철저한 내조로 인해서 저는 40세의 대학 교수에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해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빠른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가 된 것도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포근한 집 그리고 그 집안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출신의 아내는 미국 여성들보다 더 현명했으며 존경할 만한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평온하고 별다른 갈등도 없던 저희 집에도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요. 한국 출신인 아내가 자녀들의 정체성 및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한국에 가서 잠시라도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고는 했거든요. 생각보다 잦은 비율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결혼 후 자녀를 낳고 한동안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보다 더 여유로운 미국의 생활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미국 땅은 그녀에게 새롭고 낯선 장소였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내고 있는 아내가 매우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 아내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는 모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몇 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홀로 한국 공항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의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국어로 천천히라고 쓰여 있는 글자를 보았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흘렀다고 했어요. 이유 없이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눈물을 감추려고 했고 그래 꽤나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입국 절차가 마무리되고 공항에서 수화물을 받기 위해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한국어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더 하염없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내 눈물을 참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그냥 한국에 온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아내는 내가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미국에서는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를 듣고만 있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신기한 경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하루 만에 그녀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고 했는데요. 그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심지어 이미 십수년 동안 거주하며 미국에서 자녀도 출산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는 포근한 집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은 타지였고, 그래서 늘 긴장 속에 살아왔고, 내 몸이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않고 끝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살로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서 내 몸이 드디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았고, 드디어 그동안 아프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아프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내가 그런 행동들과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에 크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대학 시절 고향과 아주 멀리 떨어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곳도 같은 미국이었지만 고향 테네시와 비교해서 매우 다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억양 및 성격도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질감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비록 눈물을 흘리거나 몸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당시 테네시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국에서 아팠던 경험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 한국에 체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아내와의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쉽게 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거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제 예상처럼 한국에 몇 년간 거주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생각은 꽤나 구체적이었는데요. 자녀들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을 좋아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니, 그리고 엄마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한국에 단기간이라도 살아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입학도 알아보고 왔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갔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끼게 된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해야 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과정은 추후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 중의 하나이며, 나중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할 때 그때 지지를 보내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자며 아내의 생각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꽤나 좋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며 한국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무모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는 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대학에서는 해외 출신의 교수들 영입전이 치열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자라는 한국대학의 목표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한국어가 가능한 해외 교수 출신이 지원을 하면 웬만하면 한국대학의 교수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세히 알아볼 정도면 저도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고려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만약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하지만 결론은 미국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한국으로 전학을 보낼 생각은 없었으며, 제가 만약 한국의 교수직으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급여는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데, 당시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도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주고 나면 그다지 저축하는 금액도 없고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행은 조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국에서 사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에 한국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제 일방적인 의사결정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함께 아내와 고려한 뒤 아내도 한국행은 다소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정기적으로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한국에 가보게 되었고요. 자녀들도 데리고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저희는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시간은 빛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수십 년 전 과거의 일들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스쳐가고는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던 것도 모두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은 기간 굵직한 논문도 작성하지 않고 그저 교육자의 길로 평온하게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큰 사고가 난 것인데요. 대학에서 축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한 다른 학생이 몰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는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하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으며 심각한 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커서 언어적인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척추뼈의 골절로 위험한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24시간 내내 잠들어 있어야 했으며 그렇게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처음 2번의 대수술 끝에 의식이 돌아왔고 천만다행으로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언어적 장애를 막아주고 걸을 수 없을 뻔한 아들이 재활운동실에 출입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의료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어진 3번의 수술, 앞으로도 몇 번의 수술을 더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와 동시에 즉사했으며 그야말로 이번 사건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가해운전자의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에 자신의 고객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어차피 상대방 운전자는 가장 기초보험만 가입해 있는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아주 소액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20만 달러를 지원해주기는 했지만 사실 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가해자의 가족들은 대형 사고를 치고 세상을 떠나버린 그 젊은이에 대해서 전원 상속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가해자의 가족들에게서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의 치료비는 전액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수직에 있으면서 자동으로 가입되어진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보험에도 허점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성인이 되었고 이미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한 번씩 수술할 때마다 수십 년간 저축해온 주식들과 현금들을 뭉텅이로 병원에 빼앗겨야 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수술 금액은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라는 이유로 더 높은 병원비가 책정된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수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다음 수술을 진행시켜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그 병원과 싸우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총 7번의 수술을 진행하면서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보다 3배나 많은 돈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병원 측과 수술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도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끝에 병원비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소유하고 있던 집을 병원 측에 넘겨야 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들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음에 내야 할 주식 소득세는 제가 또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한 번에 큰 사고를 겪었고 병원에서 대수술을 몇 차례 받고 나니 저는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재활치료 일정 때마다 추가적인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죠. 저는 아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서 추가적인 병원비를 지불할 수는 있겠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속상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점차 변모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고 큰 치유가 되기는 하지만 파탄나버린 경제 상황은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길거리에 병원비 때문에 파산했다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구걸을 무시한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매우 고급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노력하지 않아온 삶을 살아와서 저렇게 병원비 때문에 파산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가졌던 그런 나쁜 생각들이 저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무거운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그때 한국으로 갈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도 괜찮고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한국으로 갔다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에게 미국 대학에 다니면서
추후 한국에는 단기간 다녀오라고 설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과거 왜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가지 않았냐는 원망 섞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표정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 지금은 혼자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에게 따끔한 주먹을 날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할 수 있는지 어디다 이 답답함을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이 있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같이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위로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가졌어도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무서운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해주네요.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했다고 길거리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게 그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로 재직할 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훌륭한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것이 미국의 의료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 한국으로 오는 선택을 했었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한국으로 환자를 이송시켜 수술을 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7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으로 치닫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최근 저희 채널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사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계시는 사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관련된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댓글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의 댓글에서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항상 댓글창을 살펴보고 있고 늘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